친절한 상담방송 4시 주식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희입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째 음봉입니다. 코스닥은요, 오늘 또 800선을 깨나 참 조마조마했던 하루였는데요. 이렇게 주식시장도 힘든데 요즘에 금시장도 힘들다고 합니다. 국제 금시세가 최근 2개월 내 최저가를 기록했다는데요. 185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요즘 참 자산 관리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4시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유 종목들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 02786-1002번, 1073번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목요일을 책임지실 두 전문가입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전문가, 오창록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죠. 오늘 참 공포스러운 장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을 두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상승 종목 수가 다 합쳐도 200개 안팎이었습니다. 급락장에서 이슈의 흐름을 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서운 장에서 이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습니다. SCI 평가 정보인데요.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 총 7개였습니다. 이 SCI 평가 정보가 토스에게 팔릴 것 같은데요. 당초에 네이버 등 잠재적 원재자들이 인수전에 가세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나했지만 토스 측에서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오늘 상한가에 갔고요. 5,53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빅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죠. 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측 총격에 숨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빅텍이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빅텍뿐만 아니라 방산주 모두 움직였습니다. 빅텍은 상한가 터치했다가 25%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종목에서 이 상당 목록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가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했다던 SK하이닉스는 과감한 투자와 연구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시총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냈고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신규 매수는 어떤지 전문가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머니즘 관련주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오늘 KPM테크도 그렇고요. 텔콘 RF제약도 말이죠. 오늘 급등을 시현했는데요. 이 종목도 그 관련주라고 합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냐면 한일진공인데요. 이 한일진공도 관련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한가에 갔는데 오늘도 상한가에 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하루에 꼭 하나씩 시장에 새롭게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인 원방테크 보도록 할게요. 이 원방테크가 코스닥에 새로 입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태어나자마자 마이너스 10%가 넘는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 본 사업이 무엇인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 골라봤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챙겨볼게요.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김민재 전문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빨간불이 나왔는데 지금 신규 매수 어때요?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일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반도체 종목 중에서 일부들이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시장이 가파르게 좀 저항폭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폭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반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SK하이닉스 종목에 대해서만 딱 먼저 말씀드려도 일단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하자, 좀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디램 값 가격 같은 경우 1사분기 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지금 뭐 보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이제 뭐 화웨이 제재 때문에 요 부분에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그럼 흐름을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종목 추천이 아니라 설명드렸을 때 하단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제 이 추세선 밑에부터는 계속 저평가 구간이니까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단기적인 시세 차익 목적이면 사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매물권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메인 저항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인분들께서는 수익을 좀 챙기는 관점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금액이 굉장히 크신 분들, 저점에서 지금 잡았는데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 관점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매물권이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제 횡보의 시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금 많이 저가에서 잡은 분들은 홀딩, 그리고 단기적인 시세 차익 목적이신 분들은 수익 실현 관점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방테크 보도록 할게요. 오창호 전문가, 원방테크가 신규 상장주인데요. 요즘에 첫날에 투심이 좀 좋지가 않잖아요. 시장 때문인가요? 네, 일단은 뭐 원방테크 관계자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상장일이 약간 좀 운이 안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원방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상장하기 전에 이제 기관 수요 측에서의 경쟁률이 406.8대 1, 그리고 일반 투자자 경쟁률이 350대 1을 3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유망한 이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시장 상황이 월화수목 다 그렇게 녹록지 않게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원방테크도 오늘 장 초반에 잠깐 시가가 고가로 나올 정도로 약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회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회사는 이제 클린룸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는 업체인데요. 산업용, 그리고 드라이룸, 그리고 바이오 클린룸을 이제 설계해서 제작해갖고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뭔지 이제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 클린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나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일부는 제약바이오에 쓰이는 이제 첨단 산업 제조를 위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회사의 클린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회사가 포트폴리오가 조금 다각화되고 있죠. 기존에는 뭐 반도체만 했다 하면은 이제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왜냐하면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러한 클린룸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신규 상장했는데 오히려 내려온 만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봤을 때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방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일봉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5분봉을 이제 띄워놨는데요. 5분봉을 봤을 때는 이제 딱 보시자마자 이제 시가에 이제 48,900원을 기록을 하면서 공모가가 54,300원이었는데 그보다도 좀 못 미친 가격에서 이제 가격이 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속으로 좀 오늘 좀 날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아마 이제 오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규 상장주들의 잉태봉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봉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 5만 원을 어떻게 뚫는지가 좀 중요하게 좀 여겨질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원방테크 같은 경우는 혹시 신규 투자를 이제 고려하고 계신 이제 시청자분이나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긴 관점으로, 왜냐하면 테슬라 배터리데이 이후에 뭐 시장 상황도 그렇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도 덩달아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원방테크에 좀 투자를 하실 때는 약간은 시장이 좀 턴 어라운드 하거나 아니면은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부터 이제 매수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방테크는 지금 시장 때문에 투심이 안 좋아서라고 설명 주셨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할 때는 투자 시기를 꼭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 시장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라도 좀 현금으로 전환해야 되나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 모두 연락 주세요.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상담부터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서 네. 예, 그래도 좀 걱정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드림 시큐리티요. 드림 시큐리티요. 네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3,890원이요. 3,890원이요. 네.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비중? 40%요. 40%요. 네네. 아, 어제까지 딱 수익 중이었는데,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네. 네, 팔고 네. 네, 다시 한번 좀 저점 잡아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예. 아, 이 종목으로 지금 트레이딩도 하신 거예요? 네. 그래도 일단 수익은 좀 챙겨 놓으셨고요. 네, 근데 어. 너무 이제 길게 봐도 괜찮을 종목 같은데 네. 너무 유동성이 커서 더 가져가도 되는 건지 그냥 예,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종목 설명 잘 도와드릴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 드림 시큐리티, 그래도 이 종목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 이 종목 그대로 좀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지난주 금요일에 문자 상담으로 진행했었던 종목이고 단타 수익 충분히 나올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지금 옆에 계신 오 전문가님이랑 나왔을 때 상담했었던 종목이고요. 지금 9월 18일 금요일자에 상담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이 종목은 제가 단타 종목을 추천을 안 할 뿐이지 단타 종목 추천한다면 이 종목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흐름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내려와도 결국은 반등 주면서 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3,890원이라고 하셨죠? 네, 오늘 다시 샀어요. 네, 일단은 지지 가격대가 좀 두텁게 잘 깔려있는 종목이라서 크게 많이 내려올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단타 종목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최대로 내려왔을 때에도 일단 3,240원 이 박스권 가격대는 계속 좀 꾸준히 유지시켜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시장 역량으로 조금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3,240원 정도에서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근데 비중이 40%시면 굳이 늘리지 마세요.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드릴 만한 우량주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타 수익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만 사실 좀 여건이 괜찮다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 종목 목표가 말씀드릴 때 대략 저는 한 6,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네. 시장이 좀 좋은 환경만 조성이 돼 있으면 충분히 슈팅 주면서 목표가를 좀 높게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 시장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목표가 그렇게 높게 잡지 마시고요. 일단 안정적으로 단타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어느 정도 좀 올려주면 4,000원, 4,300원 정도까지 올려줬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는 관점. 근데 지금 좀 사실 비중이 좀 너무 많으세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이 종목 성향으로 봤을 때에도 40%까지 담을 종목은 아니고요. 올라갔을 때 비중 한 20% 정도만 가지고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 더 수익을 좀 챙기는 관점. 즉 20% 같은 경우에는 이 4,300원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 20%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설명 도와주셨는데요. 이 단기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고 근데 비중 축소 의견 주셨어요. 네. 네, 그래도 잘 하실 것 같으니까요. 꼭 수익 더 많이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 도와드릴게요. 문자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오늘도 문자가 참 많이 왔습니다. 애청자님도 계시고 이 중에서는 일단은 넷마블부터 풀어볼게요. 20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추가 매수까지 고민 중이시네요. 7400님 연락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신흥 SEC가 딱 눈에 띕니다. 45,300원에 비중 15%. 김민재 전문가님 추천주 AS 부탁합니다 하고 6531님, 이분도 애청자님 같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자, 넷마블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요. 20만 원이면 진짜 고점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참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추가 매수까지 고민이시거든요. 오창호 전문가, 추가 매수 괜찮아요? 네,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한 16만 원 초반대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주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수혜를 보는 와중에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못했던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은 뒤에 7월 달부터 좀 폭발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세븐나이츠 2나 아니면 내년에 약 한 10개 정도의 신작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의 상승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들어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관
수요 예측과 좀 연관이 돼서 최근에 좀 가파르게 상승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20만 원이라는 것이 현재 최근에 고가가 20만 4,500원이라는 것을 볼 때 고점 대비 한 2%밖에 내려오지 않은 데서 사셨다는 것이 약간 좀 흠이긴 한데 현재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될 때까지 좀 지켜보시고 나서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정말 급하게 올라왔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9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지금 거래가 유지가 되었다가 이제 7월 달부터 좀 거의 100% 이상의 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넷마블 종목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넷마블을 볼 때 항상 같이 말을 하는 종목이 있죠. 바로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NC소프트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이제 차트 흐름 자체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NC소프트도 지금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세븐나이츠 2의 이제 티저 영상을 좀 공개를 했는데요. 세븐나이츠 같은 경우는 1부터 지금 약 한 4년에서 5년이 넘어가고 있는 장수 게임인데 현재도 유저층이 되게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저들이 아마 세븐나이츠 2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고 일단 오늘 좀 하나를 새로운 것을 좀 출시를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관련된 뭐 유니버스를 출시를 했는데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이제 반응을 못했고 이제 오늘 다른 방탄소년단 관련주들도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단기 급등 이후에 좀 조정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 지금 한 4만 원 정도 빠졌기 때문에 한 20%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담으셔도 되지만 한 16만 원 초반대에서 한번 담으시고 내년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넷마블이 이제 내년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은요, 16만 원 초반대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또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또 내년까지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제가 신흥 SEC 골라봤는데요. 그 문제 풀어볼게요. 45,300원에 비중 15%, 김민재 전문가님 추천주라고 딱 알려주셨어요. 이분 한 보니까 이게 시장 때문이겠죠. 오늘 좀 낙폭이 좀 큰데 김민재 전문가 이 종목 그래도 그 전에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시장 때문으로 보고 홀딩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시고요. 어차피 제가 수익률 계속 높게 목표가 올려드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 배터리데이 이후로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뭐 배터리데이 이후로 나스닥도 하락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증시가 다 하락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좀 간단한 흐름을 좀 정리를 드리면 이 8월달 시작과 함께 상승폭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온 종목이다. 뭐 수요일에 뭐 7% 올라가고 그 다음 날은 오히려 또 갭 상승해서 또 7%가 올라가고 또 그 다음 날도 약간 조정받지만 결국은 계속 한 일주일 내내 단기간에 거의 한 30%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뭐 아쉽게 상승분이 좀 반납이 나왔지만 이 부분은 바로 이제 광복절 집회 때 증시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잘 향보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다리다가 최근에 또 증시가 좀 내려오면서 주가가 조정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미 상승 의지 보여준 종목이고요. 호재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관련된 호재가 있는 종목 그리고 아직까지도 코로나19 전 고점 때 역시 돌파가 안 된 종목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들이 코로나19의 고점을 넘어서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오히려 상승분이 좀 반납되고 있는데 이 신흥 SEC라는 종목은 아직까지도 2차전지 종목이고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전 고점 때 돌파가 안 됐다. 즉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조정받았을 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 잡주라든지 테마주 재료 종목 아니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내려올 때는 아무래도 애초에 원인이 시장 조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은 뭐 시장에 빠지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굳이 손절할 종목이 아니고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지금 뭐 비중 15%신데 뭐 더 늘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시장 반등 때 이 종목이 가파르게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에서 좀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중 확대까지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믿고 좀 홀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이 하락장에서 용기 있게 매수해 볼 종목이 있을까요? 힌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 공략주의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6글자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카메라. 삼성전자 낙수 효과 받는 카메라 종목일까요? 투자 포인트 곧 확인할게요.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 3글자 종목입니다. 그리스 신의 힘으로 수익의 벼락을 내려주세요. 이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 2글자 종목입니다. PC방 가서 치킨 한 점. 이 치킨 하나 뜯으면서 단기 트레이딩 하나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시죠. 오늘 같은 시장 보면은 또 매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또 종목을 알려주셨습니다. 힌트를 조금 더 캐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일장 공략주의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6글자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카메라. 이 종목 왠지 낯이 익을 것 같아요. 왜 낯이 익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4시 방송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종목 투자 포인트가 뭘까요? 일단은 네.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낙폭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시기 때 이미 상승이 좀 높게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낙폭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상승이 좀 많이 나오지 않는 종목은 즉 밑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굉장히 점점점 내려갈 때마다 저평가 가격대로 되기 때문에 저평가 가격 위치로 내려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낙폭도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관점이고요. 이 종목은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감안해서 충분히 주가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고 내려갔을 때에도 밑으로 지지라인이 좀 많이 깔려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 알아보겠습니다.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2글자 종목인데 PC방 가서 치킨 한 점? 치킨 관련주일까요? 오창록 전문가. 이 종목 힌트가 어려워요. 네, 아마 이제 PC로 게임을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바로 떠오르셨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사실 오늘 장중에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종목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종목을 바꿔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특징주 목록에도 좀 있는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SK 바이오팜이나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이제 초대형 공모주들의 대박이 연일 이루어지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달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지만 그 다음에 이제 대여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종목과 좀 관련된 종목이고요. 일단 본업인 이제 자기 회사만의 이제 게임 또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올랐음에도 이 종목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특징주 목록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IPO 대여 중에 좀 관련주일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이 종목은요,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또 가격 전략은 M10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M10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가격 전략 꼭 체크해 주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힌트와 참여 방법 알아봤습니다. 다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부터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ICD. ICD요. 네. OLED 관련주 갖고 계시네요.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6,000원이요. 16,000원이요. 네. 비중은요? 30%. 30%요. 네. 그래도 매수가가 막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언제? 처음에 네. 16,500원에 매수했다가 네. 추가로 네. 좀 더 해갖고 그래 아. 16,000원을 만들었어요. 15,500원에 한 번 더 들어가셨어요. 15,000원에도 한 번 들어가고 오. 15,500원에 들어가고 해갖고. 그래서 지금 평균 단가 깎으신 거고요. 네네. 근데 오늘 그러면 평균 단가 깎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먼저 보내요. 그 전략이 괜찮은 건지 한번 전문가에게 물어볼게요. 아니, 네네네. 그리고 이거 지금 17,000원 더 갔거든요, 사갖고. 맞아요. 최근에 그런데, 흐름, 네. 여기저기서 네. 추천을 많이 하시고,
이제 목표가를 네. 2만 원 막 그래 잡으셔갖고 오. 한 18,000원 되면 이제 매도를 네.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 내려갔네. 18,000원이 딱 목표가 정하셨는데 다른 전문가가 네네. 2만 원이라고 해서 좀 기다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좀만 잘 기다려주세요. 해주세요. 네. 네. 오창호 전문가 또 이 종목 관심 있게 잘 지켜보신 것 같은데 오늘 아니고 평균 단가 깎은 전략 어떨까요? 네, 잘 하셨다고 생각이 오.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ICD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좀 뜨끔했거든요. 네. 일단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8,000원이에요. 네. 왜냐면은 이제 요 ICD가 이제 OLED 관련주인 거는 아시죠? 네. 네, 그럼 혹시 요것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ICD 그냥 18,000원 가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팔겠다인가요? 아니면은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면은 조금 더 들고 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18,000원 되면 그냥 매도하려고. 아, 그러면 그냥 파실 거예요? 네네. 네, 일단은 요 ICD 같은 경우는 일단은 3분기, 지금 3분기잖아요. 네네. 4분기 그리고 내년이 더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 또한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OLED가 최근에 아마 17,800원 갔을 때를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처음에 사고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빠진 거잖아요. 네네. 8월 달에 샀거든요. 일단은 이번 3분기 실적 자체는 회사가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느 종목들이 이번 주에 좀 위에서 엄청나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하지만 이 ICD 같은 경우는 한 10% 조금 안팎으로 좀 빠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네네. 오히려 지수보다 덜 빠진 감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한 번쯤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죠. 이 종목은 어떤 이유가 있길래 지금 이 종목이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도 잘 버티는 것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봤을 때 좀 덜 빠지는 종목은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요 ICD에 대해서는 이제 3분기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왜냐면은 요 ICD 같은 경우가 이제 디스플레이 전 세계에 있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 ICD의 고객사거든요. 아, 예. 네, 그리고 회사 자체의 기술력도 좀 뛰어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제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 자기들이 최초로 개발한 뭐 기술을 이제 납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좀 추가 수주가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조금은 이제 추이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번 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화웨이만 조금 건드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더 악화된다면은 이제 뭐 모든 이제 중국과 연관된 기업들이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겠죠. 네. 하지만 그렇겠죠. ICD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네. 지레 겁먹지는 마세요. 그리고 현재 아니,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네. 일단은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차트 한번 봐드릴게요. 네네. 안 그래도 15,000원을 안 깨더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딱 시청자분이 보시기에도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지금 네. 이게 선이 이제 시청자분의 매수가인데 딱 네. 여기가 위고 여기가 좀 아래에서 좀 어느 정도 박스에서 좀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네. 여기는 이제 잠깐 내려갔다가 금방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뒤로 하고. 근데 이번 주에 시장 빠진 거 대비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한 8% 빠졌고 이번 주가 한 9%에서 10% 사이가 빠졌어요. 네. 근데 지수는 조금 더 하락폭이 큰데 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밑에서 좀 지지가 돼준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아마 지수가 조금만 반등을 하면은 이제 1차적으로 상승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1차적으로 제가 목표가로 말씀드리는 것도 좀 짧게 봤을 때는 한 18,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고요. 네. 하지만 이제 좀 이제 힘든 시간이죠. 보통 이제 종목이 네. 대부분이 플러스 네. 상황에서 길게 가지는 못하고 항상 마이너스가 한 80%의 기간이고 플러스가 한 20%의 기간에서 이제 수익이 나다가 내려오면 이제 매도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투자 스타일이 좀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 18,000원 뚫고 올라가면은 저는 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일단은 OLED 업체들에 대한 신규 투자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제 일단 요 똑같은 OLED 종목 중에서 이제 SFA, 한글로 SFA라는 이제 종목이 네. 좀 시세를 좀 받았었어요. 네. 근데 일단 오늘 그 종목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반등을 할 때 네. 만약에 ICD가 이제 지난번에 아마 요 부근에서 이제 첫 매수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16,500원 정도에서. 네네네. 네. 그 장대 양봉 나온 날 매수하신 거예요? 왠지 아니요.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요. 16,500원이면 아니요. 아, 아니세요? 좀 빠질 때 사셨나? 그러니까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 때 뭐 10%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날에 이제 좀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온다라고 하시면은 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제 이 종목이 만약에 올라갔을 때는 꼭 그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네. 다른 OLED 관련주들은 어떤 시세를 그 시기에 보이고 있는지 네. 만약에 ICD가 대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굳이 매도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 저도 네. 한 2만 원에 이제 2만 원까지 가면 좋죠. 좋은데 겁이 나갖고 아, 하도 네. 항상 요새 항상 시장이- 그렇습니다. 예, 시장이 좀 변동스럽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좀 염려가 돼갖고. 네, 일단은 그 제가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청자분의 이제 투자 성향에 맞춰서 아무래도 네. 18,000원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고개 네. 오면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사고 아우, 나서 또 내려가면 사지 뭐. 아유, 그죠? 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주셨어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꼭 아무래도 수익 보실 것 같은데요. 잘하시는데요. 세 분이나 네. 추천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아. 제가 한번 상담을 받았어요. 아, 받았는데 그래요? 오. 2만 원 목표까지 잡으시고 2만 네. 원 가면 매도하라 그러시더라고. 아, 그래서 이번에 매도를 안 했거든요. 네. 17,000원 넘었는데. 아. 그래갖고 오늘 네네. 이게 예, 지수가 모두 다 떨어지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장이 자꾸 흔들흔들해서. 네네, 너무 네, 시장이 너무 요새-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홀딩하시고 꼭 수익 보실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상담 친절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함 들어가 볼게요. 문자함에는 이번에는 한미약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 6,75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5%. 지금 대응 방법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9290님 연락입니다. 한미약품, 이 종목도 오늘 5% 넘게 떨어졌어요. 김민재 전문가, 근데 매수가가 보면은 뭔가 추가 매수한 느낌이 드는데 이 종목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대로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차트 보면서 그냥 바로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보시면 호재와 함께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예전에 그어드렸던 지금 선이 남아 있는데요. 제가 이 종목 37만 8천 원까지 올라야 되면은 이 과거에 꾸준히 저점을 형성했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 가격까지 올라갔을 때 오버슈팅은 나왔지만 결국은 주가가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한미약품 말씀드렸을 때 그대로 보유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일단 위로 물량 소화가 필요한 종목일 뿐이고 지금 애초에 급락이 나왔었던 악재가 해소가 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라서 충분히 보유 관점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 뒤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 8월달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광복절 집회 때 주가가 빠진 뒤로 주가가 어느 정도 계속 좀 버텨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 악재 때에서 또 다시 내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 이제 내려올 때마다 계속 저평가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시장 때문에 지금 낙폭이 뭐 얼마가 나오든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굳이 손절 관점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냥 관망하시며 지켜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종목들이 내려오게 됐을 때 시장의 영향으로 내려오게 됐을 때 이 내 계좌상의 이 숫자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공포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종목별로 내려갔을 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은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추가 매수도 사실 가능한 관점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뭐 보유 관점을 안내드리겠고요. 문제는 아무래도 매물권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아무리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도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물 소화가 안 됐으면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차례차례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가격대를 다 그어드렸는데 이 가격대에서는 계속 물량이 좀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위치라 보니까 이 가격대에서 한 번씩 걸리더라도
일단 매수가 위에서 수익 실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대로 좀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식 고민을 풀어드렸습니다. 주식 고민 해결. 버틸까? 팔까?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이죠. 어떤 종목을 리뷰해 주실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들입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필옵틱스, 오스코텍, 테스. 이 종목들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2.52% 눈에 띄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을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종목은 테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 수익이 좋습니다. 30%가 넘는데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떤 각일까요? 네, 일단은 버틸 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흐름 먼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SK하이닉스 설명드렸을 때 오늘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일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테스 같은 경우가 사실 그런 케이스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7월 23일 목요일 날짜에 보시면 한 18%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크게 터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전 고점대, 코로나19 전 고점대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 와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 8월달 이 광복절 집회 때 주가가 아무래도 급격하게 내려왔고요. 그 뒤로 다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영향 받아서 충분히 조정은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그래도 보유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매수가를 저점에서 추천을 드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미 현재 가격대는 메인 저항권은 다 돌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마지막 이 코로나19 전 고점대 물량이 남아 있는데 이때 이미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됐기 때문에 다음번 상승에서는 충분히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메모리 쪽에서 사실 성과를 좀 내는 기업인데 이제 비메모리 쪽도 진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호재를 받는다면 굉장히 또 추가적인 상승이 급격하게 좀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온 뒤로 거래량이 바닥권에 위치합니다. 근데 주가가 빠졌을 때에는 메인 매집 주포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팔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매집 주체들이 매도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거래량 없이 주가가 빠졌을 때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단순하게 물량을 던지면서 하락에 따른 투매가 나면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급등을 하면서 다시 올려줄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굉장히 잘 잡은 종목이고 그대로 보유하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괜찮기 때문에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민지 전문가, 지금 시장이 아슬아슬한데 홀딩해도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네. 제가 안내드렸던 추천 매수가에서는 충분히 홀딩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포트폴리오 상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손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더 가더라도 아쉬워하실 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 종목이 우량한데 만약 조정을 받고 있으면 수익권인 종목을 수익 실현하시고 우량한 종목으로 비중 확대 쪽으로 진행하시면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현금을 좀 더 빨리 유동적으로 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익권인 분들은 수익 실현 진행하시고요. 우량 종목을 추가 매수 쪽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스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 리뷰 도와드릴게요. 종목들 보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LB세미콘, DPC, 사이맥스. 어떤 종목들이 딱 눈에 띕니다. 어떤 종목 오늘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DPC 종목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DPC, 이런 관련주들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DPC 지금 수익률이 지금 일명 더블을 넘었는데요. 앞으로는 팔각? 네, 일단은 당시에 말씀드렸던 대로 100%에서 일단 절반을 팔았으니까 나머지는 버틸 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4개 종목 중에서 이제 LB세미콘과 DPC가 어떻게 보면은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지금 꼽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실제가 그런지까지는 말씀드리지는 않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뭐 넷마블보다는 DPC의 이제 자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은 확실히 적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코로나19가 처음 이제 발병했을 때도 50이라는 종목이 실제로는 마스크를 판매를 하지는 않고 매출도 매우 미진하지만 관련주로 꼽혔던 만큼 아무래도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부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이 지금 시작이 되었고요. 아마 공식 결과는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 오늘 이제 좀 어떻게 좀 정보를 캐본 결과 오히려 카카오 게임즈 때보다도 열기가 더 크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52주 신고가였던 22,000원보다도 더 위까지 200% 이상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네, DPC 버틸 각으로 설명 주셨습니다.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테스, 더 갈 수 있는 종목 추가 상승 보고 홀딩이라고 알려주셨고요. DPC 빅히트 기관 수요 예측 시작, 상장까지 버틸 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 각 8각이었습니다. 종목 공개를 해볼게요. 먼저 내일장 공략주의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5글자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카메라 관련주 같은데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종목명 바로 말씀드리면 네. 이 SAMT라는 종목이고요. 아, 일단 카메라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회사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메모리 반도체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뭐 유명한 이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을 받아서 이제 국내 휴대폰 부품사 쪽으로 납품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빈메모리 쪽 이 CIS 즉 이미지 센서 쪽으로 지금 유통 물량이 굉장히 좀 확대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카메라 모듈당 이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가 이제 한 개씩 탑재가 되기 때문에 점점 이제 카메라 대수가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트리플 쿼드 카메라가 지속이 될수록 이 종목은 실적이 점점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는 넘어서서 이 차트를 보면서 이제 목표가 손절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아까 힌트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려와도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시장 조정 구간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위치도 봤을 때 일단 코로나19 전 고점대 위치까지 아직 도달도 못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과거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던 주가에서 꾸준히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아쉬운 점은 오늘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가 2,310원이라고 그어드렸는데 오늘 여기 가격 딱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가격대가 일단은 메인 단기 저항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메인 저항권이라는 게 좀 중요 포인트인데요. 이 메인 저항권이 돌파가 되면, 즉 메인 저항권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위로 뻥 뚫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메인 저항권이 돌파가 안 되면 이 가격대에서 다시 맞고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려와봤자 어차피 2,000원대 가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별로 없다. 현재 시장에서 지금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건데 지금 코로나19 때 전 저점에 점점 수렴해지는 가격대라서 내려왔을 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즉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반대로 이 메인 저항을 뚫렸을 때는 위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베팅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의 추천주 SAMT였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 알아볼게요. 3글자 종목이고요. 그리스 신의 힘으로 수익의 벼락을 내려주세요. 이 종목 느낌 오는데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아요. 오창록 전문가, 반도체 종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신 것 같아요? 제우스. 아, 네. 네. 네, 힌트가 좀 쉬웠죠.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제우스라는 종목이 맞습니다.
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이제 습식 세정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일본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요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이제 주력 장비로 쓰이는 요 습식 세정 장비의 기술력은 이제 세계에서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세정 장비의 종류가 좀 두 개가 있습니다. 싱글 타입과 이제 배치 타입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배치 타입도 신규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서 회사의 점유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요 배치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우리나라 업체들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이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최초로 이제 회사가 생산을 하게 되었고요. 요 배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웨이퍼를 이제 20개에서 50매까지 이제 동시에 세정이 가능한 장비로 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요 제우스의 이제 주 거래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라는 우리나라 2대 반도체 업체를 모두 꼽을 수 있겠고요. 일단 큰 기업들만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기업들이 이제 회사의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처로 이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회사가 수소 경제와도 엮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 제우스가 이제 수소를 대량으로 저장하고 이제 운반을 한다라는 이제 기술이 이제 부각을 되면서 최근에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눌림이 한 25% 정도 나왔고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폭이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 같은 수소 경제나 아니면 이 동사만에 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이제 향후 이제 실적 모멘텀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현재 가격대부터는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우스 같은 경우 이제 기존에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요때 이제 약 한 4, 5개월 정도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바로 요때였습니다. 9월 달에 이제 수소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요 시기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다가 다 같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제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박스권 뭐 하단이나 중단부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번 주 현재 상황에서 어제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좋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장 시작하자마자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악화됐다가 회복된 점을 이제 좀 눈여겨 보았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부터 이제 종목을 공략하면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보통은 한 10% 정도에서는 이제 제가 절반을 파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5% 정도 생각을 하고 목표가는 신고가인 2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요 하단부 이탈을 하는 1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 제우스였습니다. 목표가는 신고가인 2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알려주셨습니다. 종목 선전 기원할게요.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가 남았죠.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 두 글자 종목입니다. PC방 가서 치킨 한 점? 이 종목 오창록 전문가. 치킨 관련주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종목일까요? 힌트 더 주세요. 네, 아마 이제 PC 게임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답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바로 종목명을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PC방 가서 치킨 요게 딱 두 개가 연결이 되면은 PC방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 딱 하나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재밌는데 사실 저는 한 번도 안 해본 게임이긴 합니다.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관련주 중에서 이제 뭐 각종 사천성이나 아니면 스포츠 그리고 퍼즐, RPG까지 이르는 이제 다양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세 번째 힌트만 딱 듣자마자 이제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후로 이제 IPO 대어로 꼽히는 게 좀 두 종목이 있죠. 바로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기업과 이제 카카오뱅크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요. 공모주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제 같은 때 매수를 했다면은 오늘같이 좀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이제 특징주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좋았을 텐데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카카오뱅크의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이제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갑자기 중반에 넵튠이 초반에는 안 좋다가
확 치고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 관련해갖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힌트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종목 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MTN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끝나고 MTN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또 가격 전략 꼭 체크해 주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스가 총리가 전화회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력하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또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른 빨리 코로나도 끝나고 시장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4시에 좋은 전략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4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도투자그룹의 김민재 전문가, 오창록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